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31살의 여자입니다. 하지만 제 결혼은 결국 중간에 깨지고 말았고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은 헤어졌지만 남자친구와는 2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남자친구한테 먼저 프로포즈를 받았고 이미 상견례까지 다 한 사이입니다. 양가 부모님들 모두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희 두 사람 나이도 30대가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끌 거 없이 결혼을 서둘렀죠. 둘 다 직업도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모아놓은 돈도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 구하는 것도 전혀 문제없고 아무튼 모든 상황에 걸림돌은 없어 보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돌아오는 올봄에 결혼식을 하고 저도 유부녀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계획이 사라지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남자친구네 집과 저희 집안의 엄청난 가정환경 차이 때문입니다. 일단 저희 집안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안은 평소에도 제사는 전혀 지내지 않고 명절에도 차례상 같은 걸 차리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갖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 집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괜히 쓸데없는 거 하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말자고 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제사를 완전 없애버렸고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맛있는 음식 해서 나눠 먹고 노는 날이었어요. 지금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기일이 되면 할머니와 함께 식구들이 할아버지 납골당으로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것이 전부예요. 저희 가족이 따로 할아버지 제사상을 차리거나 절을 하진 않습니다. 명절에도 크게 모일 만한 친척도 별로 없어서 작년에는 할머니를 모시고 2박 3일 여행 다녔어요.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살다 보니 다른 집은 제사 지내고 명절마다 차례상 차린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조금 궁금하고 신기한 마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네 집은 저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버님이 첫째이신데 밑에 동생들도 많아서 명절에 친척들 다 모이면 최소 20명은 기본에 어린 아이들까지 다 오면 30명 가까이 모인 적도 있다 하더라고요. 서로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2년 동안 사귀면서 저는 남자친구네 집에 제사가 몇 번이나 있는지, 명절에 그 집은 어떻게 보내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한 뒤로 제가 그 집안에 맏며느리로 들어가게 생기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예식장 알아보고 카페에 앉아 예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결혼식 하기 전에 추석 있는데 그땐 자기도 우리 집에 와서 명절 한번 보내봐야지. 사실 지난 설날 때도 엄마가 데려오라고 했었는데 그땐 아직 상견례도 하기 전이라 너무 이른 것 같아서 내가 거절했어. 그전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다가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갑자기 현실파악이 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었고 저도 그 집안 행사에 대해 모른 척 할 생각은 없었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해서 호적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명절에 고생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번 추석은 좀 그렇고 가을에 결혼하고 나면 내년 설날 때부터 가겠다고 대답했었는데 남자친구 생각은 저랑 조금 달랐습니다. 에이, 결혼하기 전에 미리 와서 집안 어른들에게 얼굴 도장도 찍고 인사도 드려야 우리 결혼식 때 오시면 서로 얼굴도 알고 어색하지도 않지. 어른들은 집안 행사에 얼굴 보여주고 그럼 좋아해. 너가 와서 힘든 일 할 필요도 없이 인사나 한 번씩 드리면 예뻐라 하실 거야. 남자친구의 그 이야기 듣고 솔직히 기분이 그리 좋진 않았어요. 걔네 식구가 워낙 대가족이라 결혼하면 집안 어른들 신경 써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가 왜 결혼하기도 전에 찾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직 결혼도 안 한 남자친구네 집에 가서 명절에 오라가라 하는지 어이가 없었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혀 그럴 마음 없다 이야기했고 올 추석 때는 할머니 모시고 우리 부모님이랑 속초 강릉으로 여행 갈 계획이라 했습니다. 집안 어른들한테 인사드리는 건 우리 결혼하고 나서 설날 때 제대로 해도 돼. 뭐하러 그렇게 서둘러? 하지만 남자친구는 정색까지 하면서 그건 경우에 맞지 않는 거라고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미안한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집안의 장손이라 집안 어른들 눈치가 있잖아. 어차피 너가 나한테 시집 오면 집안일을 다 맡아보는 큰며느리가 될 텐데 집안 대소사를 미리 알고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야. 너네 집에서는 제사 같은 거 안 지내니까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잖아. 미리 한번 와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지 뭐.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구경만 해보라고. 남자친구가 말하는 큰며느리라는 소리에 전에 없던 중압감과 부담감이 생기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동안 우리 집안에 제사가 없어서 명절에 엄마가 힘들게 음식 준비하는 모습도 본 적 없고, 명절이 되면 뉴스에 고부 갈등이 심하다는 기사를 가족들끼리 보면서 대체 왜 저러고 사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정말 저런 집들이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으로 완전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집안의 큰며느리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제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로 고민해 본 적도 없어서 그동안은 궁금하지도 않았던 것을 그날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빠네 집은 1년에 제사를 몇 번 지내는 거야? 그동안 자주 제사해야 한다고 본가에 내려갔었잖아. 자기 집안은 돌아가신 위로 3대까지 제사를 지낸다면서 지금은 1년에 6번을 지낸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설날 한 번, 추석 한 번을 더하면 1년에 8번. 말이 8번이지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댁에 다 같이 모여서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과연 지금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스스로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야 그런 게 없어서 모른다지만 요즘 세상에 제사를 그렇게까지 지내는 집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굳어버린 제 표정을 보면서 남자친구는 막상 해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 와서 엄마한테 미리 배워야 한다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하면 더 힘들어. 라고 하며 되도 않는 소리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아프다 못해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기분이라 오늘은 이만 집에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이 문제로 이야기해야겠다 하고 먼저 일어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네 집안 제사가 8번이고 그 집안에 아버님 밑으로 형제가 4이나 더 있다는 말을 했더니 엄마가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걔가 집안 장남의 장손인 건 알았는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하는 집이 어디 있니? 너 진짜 결혼할 거야? 판단은 어차피 너가 하는데 잘 생각해. 저도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고민하다가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전부 다 연락해서 지금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결혼한 친구 그 누구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들 제 이야기 듣자마자 너 미쳤냐고 빨리 헤어지라 하는 겁니다. 야, 너 미쳤어? 제사가 8번이라고? 나는 1년에 제사 없이 명절만 2번 하는데도 맨날 남편이랑 싸운다니까. 그리고 그 집에 친척들도 많다며. 제사할 때마다 다 너네 시댁으로 모일 텐데 그런 집에서 맏며느리로 살겠다고? 제발 정신 차려라. 너무 좀 너가 파는 거야. 친구들은 다들 이야기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전부 저를 걱정하고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는 의견이었어요. 제가 그런 일을 안 겪어봐서 얼마나 화나고 힘든 일인지 모른다며 차라리 잘 됐고 이번 기회에 그 집에 가서 한번 겪어보면 결혼한다는 생각이 싹 다 사라질 거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자신이 없어져 버렸고 너무 쉽게 생각했나 싶은 마음에 이 결혼은 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도 2년이나 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있었고 우리가 결혼하면 잘 살 것만 같았는데 이런 식의 집안 행사 때문에 발목이 잡힐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남자친구에게 우리 당분간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보자고 카톡을 보냈는데 그때부터 제가 결혼 자체를 헷갈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카톡 답장이 아닌 전화를 하더니 저를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를 줄줄이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기 집에서 제사하는 것 때문에 그러냐며 지금은 제사만 6번이지만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집안 어른들끼리 상의해서 제사를 1년에 2번만 지내겠다 하는 겁니다. 원래 처음 하는 것이 힘들지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별로 힘들지도 않다더군요. 사실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평생 집에서 살림만한 전업주부라서 제사를 6번을 하건 8번을 하건 그렇다 치는데 저는 전혀 아니잖아요. 제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없고 복지도 꽤 좋은 편이라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더라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 생각이에요.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결혼하면 너랑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렇게 많은 제사와 명절까지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라고요. 너네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으니 당분간 생각을 정리해봐야겠다고 일단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회사도 계속 다니고 싶고 쉬는 날엔 제가 좋아하는 취미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평생 그 집안 조상들 제사상만 차리다가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 말에 화를 내며 펄펄 뛰더니 다른 여자들도 결혼하면 다 그렇게 산다면서 자기도 장남으로서 할 일이 많고 때 되며 시골에 있는 선산에 벌초하러 다니고 집안 어른들도 신경 쓰고 챙겨야 하는데 집안의 맏며느리가 될 사람이 겨우 그 정도 각오도 없이 결혼 준비했던 거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30이 넘고 이제 알 거 다 아는 나이인데 결혼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니까 상견례까지 다 끝났는데 철없이 굴지 말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래요. 제가 끝까지 결혼 못하겠다는 말을 계속하자 남자친구는 저를 살살 달래기도 하고 또다시 화를 내기도 하면서 계속 부담 주는 소리를 하며 압박하는데 그럴수록 저는 자신이 없어졌어요. 미안해. 나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냥 너가 좋아서 결혼하고 같이 살고 싶었던 건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맏며느리로 시집가서 제사상 차려드릴 자신이 없다. 결혼한 뒤에는 내가 싫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혼하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 정말 미안한데 이 결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자친구는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다가 그냥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이 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저한테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서 어제 일을 잊고 처음부터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그 모습이 약간 소름 끼치고 결혼 자체가 무서워져서 그냥 끝내고 싶었죠. 2년 동안 만나고 결혼 생각까지 했으면서 왜 지금까지 집안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냐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우리 집에서 제사 같은 걸 안 지냈으니까 정말 상상도 못했던 문제였어요. 남자친구가 집안에서 장남인 건 알았지만 그 집안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물어본 적도 없고 남자친구 스스로 저한테 먼저 이야기할 수 없었겠죠. 모르긴 몰라도 예전부터 자기 집안 이야기 듣자마자 도망간 여자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결혼한다고 처음으로 그 집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명절이니 제사니 이런 이야기는 남자친구와 마찬가지로 일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1년에 2번 있는 명절만 해도 머리 아프고 부담스러운데 매달 한 번씩 있는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정말 자신 없어졌고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연락을 다 무시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모르는 번호 잘 받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왠지 이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누군가 싶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제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결혼 못하겠다고 말한 걸 전해 들으신 것 같았는데 당연히 저도 죄송한 마음이 있었죠. 어머님께서는 이야기 다 들었다면서 대체 무슨 이유로 양가 부모님까지 다 인사 한마당에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물으셨죠. 저는 숨기는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제사 지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며느리가 될 자신도 없다고요. 1년에 명절 2번도 감당할 자신 없는데 6번이나 있는 제사는 제겐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이 결혼은 포기하고 싶다 말씀드렸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끈기가 없다고 하더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일단 한번 해보고 나서 힘들어도 힘들다고 해야지. 아니, 결혼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단 한번 해보겠어요? 그냥 저는 자신 없고 다른 좋은 여자 찾아서 며느리로 삼으시라 말씀드렸더니 끝까지 어른 말에 말대답한다며 화를 버럭버럭 내셨습니다. 일단 한 번만 해봐. 해보고 결정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중에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그냥 눈 딱 감고 결혼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어머님의 저런 모습을 보니 제 미래가 너무 어둡더라고요. 격식을 심하게 차리는 것에 비해서 남자친구네 집안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집안 행사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더 많았어요. 어머님의 전화를 끊고 그 이후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부모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결혼한 사촌 언니나 제 친구들과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저도 더 늦기 전에 마음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2주 만에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얼굴 보자마자 남자친구가 말을 꺼내기 전에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오빠랑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집안 행사를 도저히 할 자신이 없고 착한 맏며느리가 될 자신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꽤나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자기 집이 행사가 많긴 하지만 너는 그 정도 안 하고 어떻게 결혼할 생각이냐고 저를 답답해했죠. 한참을 한숨만 푹푹 쉬더니 그냥 알겠다고 한마디 하고는 각자 부모님께 결혼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 걱정을 덜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후련해졌어요. 제가 철이 없고 나쁜 여자일 수도 있지만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라 생각해요. 힘든 가시밭길이 뻔히 눈앞에 있는데 확신도 없이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지금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직도 파혼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모든 여자들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요즘 시대에 3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집의 맏며느리로 어떤 여자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을까 싶네요. 일부러 저를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혼 이야기 나올 때까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찝찝하더라고요. 차라리 같이 도와줄 테니 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저도 다른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힘들 거 미리 와서 경험해보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결혼 자체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그런 일로 파혼할 수 있냐고 하겠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 행사를 전혀 신경 쓰기 싫다는 건 아니지만 적당한 수준이라면 저도 파혼까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맘에 쏙 드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도 언젠간 본인 집안 상황 다 이해해주고 헌신해주는 여자를 만날 수 있겠죠? 다만 그게 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